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K드라마의 죄책감 섞인 즐거움, 왜 우리는 그걸 보는 걸까요? 란 제목의 미국 언론 미르에 실린 K드라마 관련 기사와 이와 관련된 게시글에 달린 미국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매체에서 흥미로운 기사가 올라왔는데 이 기사를 살펴보면 지금 미국 사회의 한류가 얼마나 깊이 파고들고 있는지, 그리고 K드라마에 대한 편견이 아직도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국도 다른 나라가 K드라마의 늪에 빠진 것과 비슷하게 미국의 여성, 그것도 중년 여성들에게 인기를 서서히 올리며 지금은 거의 전 연령에 걸쳐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넷플릭스에 올라온 K드라마들이 미국에서 1위를 심심치 않게 하고 있는 모습은 이 상황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국 사회에서는 K드라마를 보는 것을, 또는 K드라마 팬이라고 밝히는 것을 한마디로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K-팝이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지만 자신들이 K-팝 팬이라고 말하면 이상한 시각으로 쳐다보는 분위기가 남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약간 삼천포로 빠지는 이야기이지만 디즈니 플러스에 올라온 미국의 슈퍼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콘서트 영상을 보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나라 K-팝 콘서트와 비교했을 때 올드하고 촌스럽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5년 전에 이야기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류 K-팝 가수들의 콘서트와 미국의 콘서트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미국의 콘서트는 규모와 비용은 더 크겠지만 올드해 보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미국의 시어도 루즈벨트 항공모함이 우리나라에 입항한 적이 있고 내란수계가 그 항모에 타서 거들먹거리는 영상을 많이 보여줬는데, 저는 그 영상들을 보고 느낀 점이 미국이 많이 쇠퇴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이, 미국이 자랑하는 항공모함이 도색이 벗겨지고 여기저기 녹슨 모습과 그 배후에 실린 전투기 또한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전투함을 만들지 못해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전세계 패권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계 시청자들의 눈은 불과 1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변했습니다. 과거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출시 소식에 설레었던 그 기대감은 솔직히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 사라졌습니다. 이제 어벤져스 둠스데이의 아이언맨이 닥터 둠으로 토르와 캡틴 아메리카가 다시 컴백을 해도 별 감흥이 없이 OTT에 올라오면 한번 봐야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비단 저에게만 드는 생각일까요? 아마도 전세계 시청자들의 마음도 저와 비슷하게 변하고 있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할리우드를 대체하는 컨텐츠가 전세계에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할리우드가 원탑을 달렸고 나머지 나라에서는 가뭄에 콩나듯 뛰어난 작품들이 가끔 나오곤 했습니다. 결국 전세계 주류 장르의 할리우드의 벽이 너무 높아서 다른 국가의 컨텐츠들이 낄 자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K 콘텐츠의 부상은 전세계 문화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 OTT들은 이미 K 콘텐츠의 위력을 먼저 감지하고 K 콘텐츠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넷플릭스 때문에 K 드라마가 떴다고. 저는 역으로 K 콘텐츠 때문에 넷플릭스가 전세계 1위 OTT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기사를 보면 K 콘텐츠가 미국의 일상에 어디까지 스며들고 있고 또 아직도 K 콘텐츠를 바라보는 시각의 장벽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긴 하루를 마치고 막 집에 돌아왔을 겁니다. 저녁 시간이지만 너무 피곤해서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 힘도 없고, 차라리 냉동 피자를 오븐에 넣어 건강하고 솔직히 맛이 별로 없는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과 노력을 아끼고 싶습니다. 갓 나온 기름진 진미를 즐기면서 최근 오스카상을 받은 영화를 볼까 고민하지만 내가 너무 지쳐서 제대로 된 영화 경험을 이해할 수 없어 피자만큼이나 치즈 같은 연속극을 선택합니다. 침대에 누워보니 1시간 전만 해도 전혀 몰랐던 희귀한 틱톡 트렌드에 빠져들며 추가로 30분을 더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당신의 마음이 천천히 모피어스의 부드러운 포옹으로 흘러가면서도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기분이 들기보다는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습니다.
공감이 가나요? 사실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는 정말 그렇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겪은 저녁은 죄책감이 있는 즐거움으로 가득한 시간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여러 번 경험한 광범위한 현상입니다. 아마도 오래되었을 것이지만 현대에는 죄책감 있는 즐거움이 우리 존재의 본질적인 일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제대로 살아가는 법을 알고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어야 행복할지를 알고 있는 세상에서 건강하고 성공적이라면 이런 강압적인 권고에서 벗어나는 것은 감정적으로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특정 활동에 참여하는 기쁨의 감정은 그것을 즐겼다는 죄책감과 결합되어 죄책감이 있는 즐거움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에는 선택지가 무한합니다. 건강에 해로운 음식부터 비생산적인 활동, 지능 없는 TV 프로그램부터 다듬어지지 않은 팝 히트곡까지 특히 제 마음과 가까운 죄책감이 있는 즐거움의 고전적인 예 중 하나는 K-드라마를 보는 것입니다. K-드라마 신드롬이 할리우드만큼 긴 역사를 자랑하지는 못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인기가 극적으로 상승해 넷플릭스조차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90년대 초기의 부상과 함께 한국 드라마는 꾸준히 명성을 얻으며 새로운 히트작마다 점점 더 많은 팬을 끌어모았습니다. 이 현상은 너무나 커져서 오늘날 K-드라마는 K-팝 및 한국 문화의 몇몇 측면과 함께 한국 소프트파워의 핵심 요소이자 국내 주요 수입원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드라마는 여전히 멋없다고 여겨지고 너무 예측 가능하고 비현실적이며 촌스럽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팬임을 인정하는 것은 동료들로부터 비웃음과 약간 깔보는 시선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극도로 세련된 취향을 가진 영화 감식가처럼 보이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드라마는 여전히 은밀한 즐거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이것을 즐기는 걸까요? 그 이유에는 수십 가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특히 그럴듯해 보이는 이유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 겸손한 의견으로는 K-드라마가 전례없는 성공을 거둔 주된 이유는 바로 그 주요 결함, 즉 예측 불가능함에 숨겨져 있습니다. 물론 진부한 요소들로 가득한 스토리라인은 매우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그 진부한 요소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배포되며 전개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진부함이라는 개념의 존재 자체가 반복 자체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인간 본성에는 익숙한 것들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미적 감각과 반대로 예술과 문화의 많은 부분은 리듬과 패턴의 쾌적한 효과에 기반하며 본질적으로 반복적인 반복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은 기본 물리학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신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에 끌리는데 그 친숙함이 편안함과 안전함을 주어 우리의 본능을 달래주어 새롭고 잠재적으로 해로운 것을 탐구하는 에너지를 절약해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할 수 있고 새로운 정보가 항상 손끝에 맴돌며 한 번의 클릭으로 드러날 준비가 된 시대에 이 새롭고 잠재적으로 해로운 범주는 사람, 음식, 이동 경로를 넘어섭니다. 기술시대의 끊임없는 과도한 자극은 우리의 뇌를 끊임없는 절제된 스트레스 상태로 만듭니다.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패턴은 안도감을 가져다주고 그와 함께 쾌감을 줍니다. K-드라마의 경우 이러한 반복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K-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클리셰와 플롯 장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유한 남성 주인공과 가난한 여성 주인공의 배경, 또는 두 주인공이 처음에는 서로 잘못 시작하지만 처음에는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랑에 빠지는 적에서 연인으로 변하는 클리셰가 포함됩니다. 다른 층은 많은 작품에서 약간의 변형만 반복되는 고전 K-드라마 장면들입니다. 예를 들어 한 캐릭터가 우산으로 다른 주인공을 씌워주고 배에 젖는 우산 장면, 남자가 다친 소녀를 등에 업고 있는 장면, 그리고 감정이 가득한 장면 뒤에 이어오는 슬로우 모션, 다중 앵글 즉석 재생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도 모든 K-드라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익숙한 요소들이 제 생각에 이 장르가 극도의 인기를 얻는 핵심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커플이 갑자기 함께 어린 시절을 떠올리거나 여성 주인공이 계단에서 넘어져 남성 동료의 품에 안기는 예상치 못한 키스를 나누는 모습을 보는 것은 민망할 수 있지만
동시에 묘하게 만족스럽기도 합니다. 사소한 결정 하나하나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현실의 혼란 속에서 상황이 반복되고 연인들이 항상 함께 결말을 맺는 세상으로 다시 뛰어드는 것은 위안과 안심을 줍니다. 여기서 예측 가능성은 지루하지 않고 대신 예상되는 장면과 줄거리 전개에 대한 기대감을 조성합니다. 흥분으로 가득 찬 기대감과 그 뒤를 잇는 인정의 만족감으로 다른 많은 더 존경받는 장르들과 달리 긴장감과 완전한 충격이 뒤따릅니다. 어떤 면에서 K드라마는 순수한 도피 형태 중 하나입니다. 삶이 스릴과 감정으로 가득 차 있지만 모든 것이 항상 좋은 결말을 맺는 세계를 제공합니다. 환원의 마법 속의 공간, 이상향적인 한국의 사랑의 불시자, 어떤 법칙은 어떤 드라마의 배경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으며 이는 우리 중 많은 이들이 현실에서 갈망하는 신뢰성, 안정감, 그리고 예측 가능성의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이상화되고 극적으로 과장된 대부분 참을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인 캐릭터들까지 더해집니다. 항상 다채롭고 생생한 이미지를 뿌려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2주 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지 못할 가슴 아픈 사운드 트랙, 짜잔, 완벽한 쇼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긴 해도 K드라마를 옹호하는데 몇 마디 덧붙이고 싶습니다. 저는 K드라마가 단지 현실 한두 시간으로도 현실의 불쌍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들을 위한 죄책감 있는 즐거움만으로 좋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대신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장르가 위로와 영감을 동시에 주는 독특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K드라마는 종종 현실보다 삶을 더 잘 그려내며 그 과정에서 우리를 어린 시절, 즉 친절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우리 문 앞에 기다리고 있기를 꿈꾸던 시절로 되돌려 놓습니다. 우리는 자랐고 더 이상 동화를 믿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무심한 짝사랑이 갑자기 나타나 밝은색의 우산을 들고 비를 막아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의 짝사랑이 화면에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여전히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공감을 가르치고 희망을 주거든요. 그리고 만약 K드라마가 유치하고 비현실적이라서, 즉 낭만적이고 안전한 것 같아서 은밀한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이유를 모두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로 뛰어도 솔직히 미드 한 편을 끝까지 보기에 너무 힘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인들이 애국심으로 K 콘텐츠를 열심히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K드라마보다 재밌는 미드나 영드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고 팩트입니다. 그 현실을 정말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부터 소개하는 레딧 게시글의 내용과 그 게시글에 달린 반응들입니다. 그 내용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고 있고 올해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영어로 된 드라마나 영화를 보기 힘들어졌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최근에 핸드메이즈 테일을 보려고 훌루에 가입했는데 제가 보고 싶은 건 김빈서가 왜 그럴까입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한국 드라마를 보고 나서 자기 나라 드라마를 보는 것이 힘들다고 느끼시나요? 다음은 이 게시글에 달린 미국 영어권 네티즌 반응입니다. 소년의 시간을 보고 억지로 시도했는데 바로 다시 K드라마로. 소년의 시간은 내용이 너무 지루하고 졸릴 정도야. 보면서도 계속 K드라마만 생각나더라고. 소년의 시간 드라마가 연출이나 스토리가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닌데 K드라마의 설렘의 순간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어지더라고. 요즘 영어권 작품들은 회색빛의 우울한 내용만 많은 것 같아 가볍게 즐기려고 보는 건데 말이야. 내가 K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는 결말을 내주고 여러 시즌을 만들어서 망치지 않는 점이 좋아. 맞아, 그래서 중간에 취소당할 위험이 적어서 좋아. 이게 내가 K드라마를 좋아하는 주된 이유야. 그동안 중간에 취소된 다른 해외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 그런데 K드라마는 그런 경우가 적어. 그래서 K드라마는 보면서 마음이 편해. 결론을 보여주니까. 낭만닥터 김사부나 모범택시는 예외. 이 드라마들은 너무 좋아서 계속 시즌이 이어져야 한다. 그래도 시즌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드라마도 있어. 최소한 2시즌이라도. 좋아하는 드라마가 끝나니까 너무 아쉬워.
처음에 넷플릭스에서 스위트홈을 봤는데 그 이후에 추천 알고리즘으로 한국 드라마가 엄청 떴어. 한국 드라마 5개쯤 보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 K드라마 외에 다른 드라마를 거의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다시 영어권 드라마를 찾아봤는데 딱히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었어. 남편이 자막 읽는 것이 불편하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몰입하면 내가 자막을 읽고 있다는 것도 있는 것 같아. 나도 3개월 동안 영어 시리즈 보지 않다가 화이트 로투스 시즌3가 나와서 봤는데 이게 TV 드라마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 뭔가 굉장히 어색하게 봤어. K드라마 계속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영어처럼 들리더라고. 좋아하는 미드의 새 시즌이 곧 들어온다는 소식에 흥분했지만 결국은 또 K드라마만 보고 있어. 핸드메이드 테일도 마찬가지야. 폭삭 속았다만 계속 보고 싶더라고. 난 2년 동안 영어로 된 것은 본 적이 없어. 적어도 유튜브 영상 외에는 없다. 내가 보는 건 한국, 중국, 태국, 일본 작품. 나도 그래. 2년 동안 영어로 나온 작품은 아무것도 안 봤어. 이제는 영어권 프로그램도 자막 없으면 못 보겠어. 간식 먹을 때 음성이 잘 안 들리니까 자막이 더 필요하더라고. 이제는 자막 없으면 이상하게 느껴져. 유튜브 외에는 영어 콘텐츠는 전혀 보지도 않아. 대부분 KJ 드라마 번갈아 보고 있고. 난 내 뇌에 문제가 생긴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 그전에는 영어권 드라마나 영화 많이 봤는데 더 이상 못 보겠더라고. 영어권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마치 엄마가 울고 있는 아기 놔두고 수다 떨고 있는 기분이 들어. 맞아, 완전 공감되는 댓글. 나도 바로 그 기분이야. 앞으로도 BK 드라마는 못 볼 것 같아. 지금 3개월 차인데 완전 빠져버렸어. 난 더 이상 북미 TV 프로그램은 소비하지 않아. 최근에 소년의 시간을 친구들과 같이 보는데 너무 보기가 힘들었어. 이제 백인들이 나오는 드라마가 완전 싫어졌어. 코로나 이후에 K드라마로 넘어왔어. 블랙미러가 나와서 봐야 하는데 이상하게 계속 지루해서 다 보지도 못하겠더라. K드라마 보기에도 너무 바쁘니까 굳이 K드라마 밖으로 나갈 이유가 없어지는 것 같아. 이제 서양 시리즈로 돌아가는 건 힘들어. 그쪽은 성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 한국 드라마에서는 8화쯤 지나야 키스가 나오니까. 서양 시리즈의 키스는 너무 역겨운데 K드라마는 손만 스쳐도 설레더라고. 맞아, 아시아 쪽이 그런 쪽으로 더 잘 만드는 것 같아. 서양 드라마는 성적인 부분에서 절정에 달한 것 같아. 너무 불쾌해. 빌드업도 없이 갑자기 외설적인 장면이 나오니 누가 공감하겠어. 서양 시리즈는 예전 작품이 더 괜찮아. 요즘 미국 프로그램은 완전 저속하고 K드라마가 더 섬세하고 즐기기 좋다. 심지어 범죄 스릴러물도 K드라마가 더 괜찮더라. 미국 미디어 전체가 15에서 20년 정도 후퇴했다. 질적인 측면에서 하락이 너무 심한 것 같아. 난 결말을 내주는 한국 드라마가 너무 좋아. 미국은 조그만 인기 있으면 질질 끌고 또 다른 시즌 만들다가 내용이 엉망이 된다. 최근에 세버런스를 봤는데 역시 이 드라마도 인기 끌더니 질질 끌기 시작했어. 그래서 K드라마는 미국인들에게 시리즈라기보다는 확장된 영화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 난 탑티어 미국 쇼가 아니면 이제는 그냥 안 보고 패스해버려. 작년에 넷플릭스에서 인기 있는 비한국 시리즈를 봤는데 내 도덕관념에서는 도저히 못 보겠더군. 나한테는 주인공들이 다정하고 호감 가며 도덕적으로 옳은 선택을 하는 K드라마가 더 맞아. 지금은 영어권 쇼가 너무 싫어졌어. 다큐가 아니면 관심도 가지가 않더라고. 난 인도 사람인데 K드라마 보고부터는 인도 작품은 거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게 K드라마의 후유증 같아. 나도 그래. 인도 드라마는 나한테는 완전 끝나버렸어.
K드라마에 완전 적응되어서 그런지 이제 내 모국어 드라마도 자막으로 보는 부작용까지. 나는 K드라마 서양 시리즈를 번갈아 보고 있어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는 느낌이 들었어. 나도 마찬가지 K드라마를 많이 보게 되면서 미국시와 영화는 거의 안 봐. 이렇게 변하게 될지 몰랐는데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 지난 5년 동안 한국 드라마 외에는 거의 시청을 하지 않았어. 영국 시리즈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 지금 미국에 사는데 미국 드라마는 스포츠만 봐. 대부분은 스트리밍 서비스로 해외 드라마 시청하고. 사랑의 불시착 이후로는 99%가 K드라마. 이제 미국 시리즈는 너무 지루해서 볼 수가 없어. 한국 드라마 8에서 9편을 보고 나서 내 TV 시청 성향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 내가 가장 좋아했던 아웃랜드도 중단하고 K드라마를 보고 있어. 내가 이렇게 변할지 진짜 몰랐어. 진짜 미친 것 같아. 아웃랜더가 이제는 너무 지루하게 느껴지더라. 쇼가 요즘은 너무 지루하니까 어쩔 수 없다. 나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서 너무 반갑다. 그래도 아직 미국 드라마를 보기는 하지만 예전보다는 확실히 내 기준이 높아진 것 같아. 1년 전에 K드라마, K팝에 입문한 후에는 보고 듣는 것이 다 K 컨텐츠야. 제대로 된 빌드업과 12에서 16 에피소드로 완성된다는 점이 가장 좋아. 미국처럼 바로 침대로 뛰어드는 스토리는 내 취향이 아니야. 좋아하는 배우가 옷을 벗지 않아도 충분히 즐겁게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 나도 K 컨텐츠 보기 시작한 이후로 영어권 작품은 거의 못 본 것 같아. 소년의 시간은 4화로 짧아서 본 거고. 수년을 한국 시리즈에 몰입하다가 영어권 시리즈를 보면 뭔가 창의성과 감성이 부족한 느낌이 들어 미안하지만 못 보겠어. 서양은 예전 작품이 훨씬 좋다. 이제는 범죄물도 더 이상 좋은 작품이 나오지를 않아. 2024년 2월부터 K드라마를 본 이후로 유일하게 봤던 서양 작품은 브리저튼. 그 외에는 도저히 못 보겠어. 가족들이 내가 미쳤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나뿐이 아니라서 다행. 내가 행복하니까 아무 문제 없어. 아시아 드라마를 많이 보기는 하지만 좀 지루해지면 다른 쪽도 보고 있어.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미드나 영드를 포함 해외 드라마들의 수준이 떨어지고 지금 볼 게 없다라고 느끼는 것은 비단 한국인들만의, 아시아인들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이 상황은 세계가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넷플릭스가 꼼수를 쓰며 미드를 억지로 띄우고 있지만 시청자들의 마음을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산 글로벌 OTT들이 빨리 출범해서 이 기회를 살려 우리 콘텐츠를 우리의 OTT로 시청하게 만들며 전 세계를 열광하게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